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서 남편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 인생 5년 후 책 리뷰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냥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실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010년 전국 소상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월 평균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57.6%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50%가 넘게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따른 이자도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43%가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28%가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그 2배인 2배가 넘는 32%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 걸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명퇴를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 생활을 접고 나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자영업의 실태는 결국 이렇게 월 수입 100만 원도 못 되고 대출을 지고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커피숍? 커피숍이 참 많죠. 네, 조그만 커피숍들이 많고 치킨 가게 옛날에 한때 붐이었죠. 그리고 호프집들, 네, 식당들, 편의점. 네, 이런 자영업이 제2의 직업의 대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과연 커피 전문점과 치킨집, 편의점,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얼마의 준비 기간을 가졌을까요? 경제적 자유인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똑서 남편님. 네. 이 실태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 52% 넘는 비율이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자영업을 통해서 얻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잘 관찰해보고 그들을 보고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되는 거에 집중해서 5년의 시간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돈을 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잘 안 벌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잃어버리고 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돈을 벌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준비 기간이 되었든 사업을 시작해서 버티는 시간이 되었든 그 5년이라는 가정에서는 자신의 도끼를 가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뭔가를 꾸준히 노력하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목표 달성에 조급함을 보이는 대신에 자신의 도끼를 가는데 집중하는 5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당신은 어떤 도끼를 갈 것입니까? 그 도끼를 간다는 건 준비를 얼만큼 하냐. 네. 그리고 얼만큼 버티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똑서 남편님이 5년 생각하시고요. 만약 지금의 목표를 가지셨다면 네. 그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도끼를 가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5년 동안 그거를 매일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루, 이틀, 1년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5년을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년이 성공을 위한 네. 최소한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인 건 맞지만 네. 그 5년을 정말 잘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년 단위 계획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루. 하루의 계획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혹은 정말 철저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그 5년은 5년 뒤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그걸 말을 했어요. 그럼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5년 동안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선 이 계획을 쪼개야 됩니다. 1년 단위, 또 몇 개월 단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루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계획을 5년 후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5년 동안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하루, 몇 달은 전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요, 5년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른 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5년 전략을 세울 때는 파괴적인 혁신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하고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쉽게 게을러지는 인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변화는 적응을 필요로 하죠. 새로움은 늘 우리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 몸도 적응을 하지만 뇌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새로움과 변화는 우리의 몸과 뇌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뱃살은, 똑똑 남편님, 네. 네, 뱃살이 많이 나오셨죠? 조금 줄었습니다. 뱃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지식하게 되고 왜곡된 생각을 계속 고수하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어우, 참 신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바로 두뇌가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된 나를 떠나라는 부분에 보면 방법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자, 방법을 한번 볼게요. 내 머릿속을 새로운 것, 낯선 걸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 당연한 것들은 이제 슬슬 머리에서 버리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혀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라 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래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생각들을 내가 흠뻑 느껴보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에 문외한이어도 좋다고 합니다. 미술 전시회도 가보고 음악회도 가보고 교향곡을 듣다가 잠을 자도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도시, 그림, 건축물, 또 새로움으로 가득 찬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새로운 곳으로 밀어 넣어야 당신의 두뇌는 새로운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변화무쌍한 시절에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때 보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다 나왔어요. 지금 2000년이 넘었나요? 2000년이 거의 넘었죠.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그들의 사상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해서 새로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그런 변화무쌍한 시절에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바로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요. 지금 사회는 안정할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사회라고 보면 웃긴 거고 개인마다 또 다 틀린 것 같아요. 만약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분이라면 난 지금 안정적이다라는 분이라면 제일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똑선 남편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나를 떠나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계획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계획입니까? 우선 오래된 나를 살펴봤을 때 그건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습관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회사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본다던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던가 간식거리를 먹고 바로 취침을 한다던가 이런 습관적인 패턴의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산다면 발전이나 성장이 결코 주어지지 않을 테고 같은 패턴으로 늘어나는 건 뱃살과 네. 자괴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리고 반대로 오래된 나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거기서 어떤 분명히 얻게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경험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듣고 생각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 생각의 그런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함께 성장을 통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이 그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닭꿈스쿨이라고 제가 똑소님을 통해 알게 된 곳인데요. 여기 가입은 안 했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공동체에 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도 이런 저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한테 분명히 저희 그런 5년의 계획을 목표가 세워졌을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불편한 거를 마주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편협돼서 익숙한 것만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가 그런데요. 그러면 한 분야는 깊게 팔지 모르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워요. 네, 불편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폭넓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도 불편한 하루 되세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